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송시몬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박사과정 임채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기공명 유속계를 이용해서 이 와이어가 감긴 연료 봉다발 내에 볼텍스와 유동 분배 개수의 주기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탄소 중립이 큰 이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전기 발전 기술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Small Modular Reactor를 줄여서 SMR이라고 하는데, 이 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도 작고 건설이 쉬워서 산간 오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소지역 단위별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국내에서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기술 중에 하나인 이 SFR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SFR 기술도 소형 모듈화 시킬 수 있습니다. SFR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리퀴드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를 의미하고, 사용 후 해결료를 재사용함으로써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SFR 코어 내부에는 이렇게 와이어가 감긴 연료 봉다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각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연료 봉다발 내부 유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료 봉다발 내부 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서 주로 단순한 모델 분석이나 아니면 CFD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원자력 연구의 대부분은 이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험 데이터 확보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샘플링 프로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2D PIV를 이용해서 국소적인 촉도장 측정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형상과 광학기기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3차원 속도장을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차원 속도장 측정이 용이한 MRV 기술을 이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MRV는 Magnetic Resonance Velocimeter를 줄임말로 기존 MRI 장비를 이용해서 3차원 삼성분 속도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물에 있는 수소 프로톤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계측해서 3차원 속도장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MRV는 기존 광학기기 기반 유동 가시화 기법들과는 다르게 3차원 측정이 용이하고 비침습적이고 파티클이 필요 없어 유동장을 교란하지 않고, 또한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오메트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MRV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SFR 37핀 모델을 대상으로 속도장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1mm 직경의 와이어가 8mm 직경의 연료봉에 이런 식으로 헬리컬 형태로 감겨 있고, 이 37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된 봉다발입니다. 이 연료봉다발을 대상으로 MRV 측정을 수행하였고, 공간 해상도는 약 0.3mm로 봉 사이 좁은 유로 영역에서 이 정도 복셀 데이터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계 학회 때 실험 셋업과 MRV로 얻은 속도장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추가로 와이어에 의한 Biased Flow Distribution 특성과 육각 하우징 벽면을 타고 크게 회전하는 엣지 스월링 등 글로벌한 유동 특성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MRV로 얻은 3차원 속도장 데이터를 이용해서 와이어 스트럭처가 볼텍스와 유동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이 플로우 스플릿 팩터의 주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플로우 스플릿 팩터는 원자로 설계 분야에서 중요한 파라미터 중 하나로 영역별 유속 분포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부 부수로 영역에서 각 단면 위치별로 Transverse Velocity Magnitude 컨투어와 스트림라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트림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와이어가 봉에 가까워질 때 와이어 후료 영역에서 볼텍스가 생성되어서 점차 성장하고, 그리고 와이어가 이 좁은 유로 경계를 지날 때 볼텍스가 좁은 유로를 따라서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약화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와이어가 다른 연료봉에 근접해질 때 와이어 후류 영역에서 동일하게 볼텍스가 생성되었고, 이게 60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한
모서리 부수로 영역에서도 불텍스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류에서 하류 방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와이어가 벽에 점점 가까워질 때 와이어 후류에서 불텍스가 생성되었고 점차 성장했다가 다시 와이어가 이 좁은 유로 경계를 통과할 때 불텍스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솟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와이어가 벽에서 멀어질 때 이 와이어 후류 영역에서 불텍스가 생성되었고 이후 점점 발달하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MRV로 측정한 속도장을 통해서 내부 영역, 모서리 영역에서의 국소적인 불텍스 특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동 분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연료 봉다발 사이 유로 영역을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작은 붓으로 단위로 정의하였고 크게는 인테리어 영역, 그 엣지 영역, 코너 세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각 부수로별 평균 속도를 전체 벌크 벨로시티로 나눈 값인 플로우 스플릿 팩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저희는 3차원 속도장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정 단면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면 위치에 따라서 이 플로우 스플릿 팩터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자 하였고 특히 단면 위치에 따라 와이어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와이어 스트럭처가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붓으로 인테리어, 엣지, 코너 영역마다 각 붓으로마다 주 유동 방향으로 플로우 스플릿 팩터의 분포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마다 다른 분포를 보이며 주기성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각 붓으로와 와이어의 상대적인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붓으로랑 이 와이어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각 붓으로마다 이 붓으로와 와이어의 상대적인 지오메트릭 특성이 모두 동일해지도록 렐러티브 와이어 오리엔테이션을 새로 정의하였고 이 오리엔테이션에 따른 플로우 스플릿 팩터 분포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렐러티브 와이어 오리엔테이션 개념을 이용해서 플로우 스플릿 팩터 분포를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특정 라인으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각 붓으로 군별로 주기적인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영역에서의 플로우 스플릿 팩터 분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X축은 Relative Wire Orientation 그리고 Y축은 플로우 스플릿 팩터를 의미하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 와이어가 붓으로 중앙에 위치할 때 거의 플로우 스플릿 팩터가 최소로 나타났고 와이어가 붓으로를 벗어나서 가장 멀리 위치할 때 피크 최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120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와이어가 붓으로 중앙에 있을 때는 최소, 와이어가 멀어졌을 때는 최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결과를 통해서 인테리어 영역에서는 유동 분배가 와이어 오리엔테이션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엣지 서브 채널에서의 플로우 스플릿 팩터 분포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영역에서의 결과와는 반대로 오히려 와이어가 붓으로 중앙에 위치할 때 최대 피크가 나타났고 반대로 와이어가 붓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최소값을 가지며 360도의 주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엣지 서브 채널 영역에서는 이 와이어의 존재에 의한 영향보다 360도 주기로 육각 하우징을 따라서 크게 회전하는 엣지 스월링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 영역에서는 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어가 붓으로에 진입할 때 최대 피크가 나타났고 다시 와이어가 붓으로 중앙에 위치할 때 국소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와이어가 붓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시 두 번째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가 붓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했을 때 글로벌 미니멈 값을 보였습니다. 즉, 이 딥 영역을 제외한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360도 주기로 반복되는 이 엣지 스월링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딥이 발생한 지점을 보면 와이어가
부수로 내에 존재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영역에서 국소적으로 와이어 오리엔테이션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코나 부수로에서는 이제 와이어 오리엔테이션과 엣지 스월링이 모두 주요하게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MRV를 이용해서 연료 봉다발 내 3차원 3성분 속도장을 측정했고, 그리고 와이어가 불텍스 스트럭처와 플로우 스플릿 팩터의 주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부 영역과 모서리 영역에서 모두 와이어 후리 영역에서 생성되는 볼텍스 구조와 주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플로우 스플릿 팩터 분석 결과 이 각 부수로 군별로 어떤 인자가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고, 각 부수로에서 나타나는 플로우 스플릿 팩터의 주기성 그리고 분포 정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